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번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무리 정치판이 말이죠. 속된 말로 참 무슨 판이라 하더라도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홍준표가 초대 이재명이가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초대 총리로 지금 물밑 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이 홍준표 측근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보도 내용 참 복잡한데요.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서는 돌아와 달라 이런 간청하는 목소리 또 시작해갖고 본래 인성이 그럴 줄 알았다라는 지금 반응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준표 관련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국종, 사실 제가 이걸 아침 일찍부터 보도해드리려다가 못해드렸는데, 이국종 지금 대전 국군병원 병원장으로 되어 있죠. 이 아주대학병원을 아주, 홍보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신 분이죠. 중증외상센터 설립.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국종 대전 병원장이 과거에 김문수 지사 때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때 겪었던 일화들이요. 지금 SNS,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에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김문수 지사는 아주 꼼꼼하게 정말로 진정한 지원 의사, 그리고 지원 능력, 그리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냈다. 예. 그래서 신뢰성 있는 그런 이 정치인이다. 반면에 이재명은 반대다. 이런 지금 의견을 내놓은 걸로 그동안에.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비교를 하는 거니까 비교적 이제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국종 원장이 지금 경험한 두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현 지금 우리 김문수 캠프에서 뛰고 있죠. 예. 이정현 이 선대위원장은 지난번에 한덕수 캠프에서는 대변인으로 뛴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정현 전 대표가 오늘 선대위 모두 발언 내용에서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식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딱 선출이 됐고, 그리고 취임하는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는 윤 대통령이 탈당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 예, 등등.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 개헌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는데, 요거를 김문수 후보가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등 한 5가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준석에 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달라 등등 했는데요. 사실 징계 취소는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 결론을 내렸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정현 지금 전 대표가 내놓은 이 5가지 제안이 나름대로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저의 주장은요, 불법이 아닌 하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지금 이국종 원장이 지금 경험한 바, 이거를 지금 자유민주당 대변인에서 입장문으로 정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국종 교수가 이제 일종의 증언을 한 건데, 김문수는 중증센터, 외상센터를 도와줬다. 굉장히 세웠고, 이재명이는 파괴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김문수 지사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지원할 예산 확보에 힘썼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 환자들도 더 많이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했다. 예. 자, 그래서 모두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중증외상센터, 닥터헬기 등 의료정책에 직접 관여한 바 있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비교해보면 정책 철학과 행정 이행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저서 골든아워에서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임에도 민주당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중증외상센터 설립
예산을 확보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 정당을 초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김 지사 재임 시 경기도는 200억 원의 예산과 국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최소한의 외상센터 인프라를 갖췄고 2013년도에는 아주대 병원이 경기 남부 번역 외상센터로 지정이 됐다. 이육종 교수는 또 김문수가 주창했던 도정을 현장 속으로라는 업무 지침은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해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김문수 교수는요, 중증 외상센터를 직전했고, 이재명이는 닥터헬기 지원비도 끊어내면서 이국종 교수로 하여금 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지인즉슨. 반면에 이재명이는요, 도지사 재임 시기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된 보험 민원에 대해서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헬기 기장에게 직접 연결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는 윗선이 민원을 싫어해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의 의료 정책은 생명을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지지율을 위한 장치였다. 이를 찍고 투수를 올리며 나도 했다는 흔적을 남겼지만 정작 현장은 무너졌다. 심지어 이국종 교수와 40분간 비공개 면담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지만 이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는 오길 뭘 오냐, 지나가다가 인사했을 뿐이다 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쇼였다는 말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경기도는 2020년에 닥터헬기 운영비 지원을 정면 중단했다. 그래서 아주대병원과 경기도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고, 대법원은 아주대병원 대신에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외상센터의 기능은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 이국종 교수는 사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의료원 사례는 더 심각하다. 이재명이가 의료 공공성을 외치며 밀어붙였지만은 대원이 이재명 임기 이후로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병원은 병상 가동률 20% 수준의 적자만 연간 500억 원이었다. 의료 인력은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다. 예. 그리고요, 2024년 실시된 내부 설문조사에서 가족 지인에게 병원을 권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 응답 률은 8%에 그쳤다. 병원 내부 구성조차 진료 수준과 운영에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의료정책이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조차 두 후보의 리더십은 극명하게 갈린다. 국가를 맡길 사람은 위기 속에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현장을 살린 김문수, 이제 국정일 맡길 시간이다. 쇼가 아닌 시스템, 말이 아닌 생명, 우리는 김문수를 선택한다. 자, 유권자는 공약이 아닌 이행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의료 현장에서 이미 진짜와 가짜는 판가름이 났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당은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이끄는 정당인데, 여기 자유민주당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과의 극명한 차이가 중증 외상센터 아주대병원 이거의 지원 여부를 두고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 자유민주당에서는 그 입장문 형태로 보도자를 뿌렸고요. 그리고 펜앤마이크에서 저 담당 여기자가 요거를 취재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언론에 많이 회람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국종 교수의 요 발언문, 요 발언문을요, 제가 한번 그 발언 내용을 그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이 방송 말미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뉴스를 좀 빠르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거는요, 뉴스원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초대 총리는 홍준표를 고려 중에 있다. 그리고 홍준표 측에서는 맞다,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최근에도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 홍준표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예, 저도 이미 보도해드렸고, 이게 그냥 예사로운 덕담 수준의 러브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최근에 말이죠. 이 찐명 지지자들이 전부 지금 그 이재명 쪽으로 긴급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병태 교수가 지금 이제 이재명 선대위로 가려다가 지금 이제 이 찐명들의 반발로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런 동향을 보면은 홍준표의 지시 없이는 그게 자기 지지 세력들이 임의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홍준표의 아주 찐 신봉 축의 하나인데
그냥 조용히 몰래 넘어가겠느냐? 상당한 교감 속에 넘어간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홍준표를 말이죠. 홍준표를 총리로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뉴스원의 보도는 사실상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의 경우에는요.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냥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직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뿐만 아니고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는 강요, 캐비닛 멤버까지 다 정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 또 그런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나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총리로 홍준표를 고려 중에 있다. 이 뉴스원의 보도는 이런 여러 정황상으로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재명 측 인사가요. 이달 초 어린이날하고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중에 홍준표 측에 연락을 해서 국무총리를 맡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홍준표 측이 과부 확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총리 측 논의에는 상당한 적극성을 띠고 있다. 예. 그리고요, 홍 시장 측 관계자가 뉴스1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달 초 총리 대화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는 지난 10일 날이죠. 이제 홍준표의 고향인 창녕에서 최근에 이제 홍준표 측근하고 통화했다. 이걸 밝히면서 민생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을 통해 성과를 내고 싶고 평가를 내고 싶다. 그 속에는 홍준표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많이 노력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홍 시장이 아주 그 가장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있다는 이 보도는요. 상당히 실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집권할 경우에는 우선 내란 단죄 이거를 굉장히 우선시할 수 있는데 내란 단죄는 검찰 장악해야 되잖아요. 행정부도 딱 장악해야 되잖아요. 이거 홍준표가 본래 그림이 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차기 정부 첫 인사인 국무총리 인사는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지금 이제 희석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도 홍준표가 적정하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는 정파를 초월한 역할 이거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미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바 있고 또 이병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정지작업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일 날 이재명이 페북에다가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 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첨단 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 첨단 기술 투자 확대, 모병제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말이죠. 홍준표가 뜻을 펼치지 못한 채 정계 은퇴를 선언해서 안타까운데 미국 잘 다녀오시고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죠. 라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소동 플랫폼 청년의 꿈,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국민이 힘이 되게 베풀어 준 건 없다.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를 따라 꼬마 비장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참, 아니, 30년 동안 대통령하고 총리 빼놓고는 다 먹은 인간이 말이죠. 야,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 아니, 욕심이 참, 이재명보다 더 욕심이 많은 인간이 홍준표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홍준표는 요새 뭐라고 하고 있느냐?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정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는요. 현재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있고 홍 시장에게 총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측 관계자가 뉴스원에 밝혔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연기가 보랑보랑 난다.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야, 특히 놀라운 게요. 뭐 이재명 쪽으로 가고 한다고는 지 자유니까 그건 우리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차라리 노무현을 따라 민주당을 갔다면 사기당하는 아픔은 없었을 것이다. 이 대목은요 정말 대국민 사기 발언이다.
정말 홍준표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계속해서 SNS 같은 거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와이는 관광지가 아니고 피맺힌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1세대 하와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이민 우리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게 하와이에 온 것은 자기를 갖다가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아준 이 핍박 요것 때문에 도망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피맺힌 한의 땅에 지금 유배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심경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정치 권력 욕심 한동훈이보다 더 센 인간이 바로 홍준표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자, 그리고요, 이런 홍준표에 대해서 나경원이도 나도 타통하고 싶었는데 홍준표 속성만 다 이해한다. 그러나 다 묻고 돌아와 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의 비비리적인 절차로 후보를 교체하던 그날 새벽 정치 입문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봐도 부끄러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죠. 김문수 후보로 이 후보가 한덕수 후보로 새벽에 교체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탈당과 함께 당을 향해 비난을 보내고 있는 홍준표에 대해서는 저도 탈당하고 싶었으니까 홍준표 시장 속상함을 이해한다. 예. 그리고 홍준표와는 저는 인연이 별로 안 좋았던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당의 큰 어른이었고 우리 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던 분 아니냐. 지금은 개인적인 섭섭함, 서운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무 절박한 시기로 돌아오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조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개헌 및 탄핵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요. 들어와서 해결하자.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선대에 들어오면 들어오든 아니든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적보도 두고 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도 들어오고 홍준표도 들어오고 예, 한동훈이도 다 들어와라. 예, 옳은 얘기죠. 나경원.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는요. 지금 이정현, 예, 이정현 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자, 이정현 선대위원장이 지금 5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안. 예. 자, 오늘 이제 모두 발언해서 5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오늘 선대위 모두 발언해서 첫째로는요,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한 당의 표현과 대국민 사과를 제안했습니다. 국민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선포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이는 2차례 전국당의 선거를 승리를 이끌며 당을 개혁했지만 사실상 출당과도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 비대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공식 사과하고 비대위 의결로 징계 조소와 특권을 단행해달라. 예, 그리고 김용태 내정당에 대해서는요. 대선 기간 중 중앙당사에 남아서 개혁할 각오와 실행을 국민 앞에 날마다 보여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 로드맵을 대국민 약속으로 수정 없이 제안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남과 그다음에 충청권에 대한 이 배려. 그래서 집권하면 호남 출신 인사를 러닝메이트로 삼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요. 고령화 등 1단계 국가 1급 재앙으로 규정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했던 것을 전명해달라. 예, 그리고 집권하면 호남 출신 인사를 갖다가 러닝메이트로 삼겠다는 약속도 해달라. 이런 내용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청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준석의 이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3년도 11월 2일 날 당내 화합을 위해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이거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하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